어렵지도 않아. 뭐 적을 것도 없어. 너무 쉬워서. 절 따라하세요. 드림 1이야. 1 해봐. 1. 드림팀 절대 안 놓친다. 드림팀 절대 안 놓친다. 2. 베케이션 꼭 간다. 베케이션 꼭 간다. 3. 거기 가는 사람의 숫자를 늘린다. 거기 가는 사람의 숫자를 늘린다. 끝이야 이게. 이렇게 심플한 일이 이게. 그러면 그냥 피는 저절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1만 하면 안 되고 2까지 가야 되고 2까지만 가면은 맨날 자기가 베케이션 사진만 올리다 끝나. 3으로 가야 돼. 3으로. 드림팀에 오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베케이션에 가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아까 조은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울다가요. 너무 행복해서. 넘들 무대 가는데 세상에 너무 기특하고 너무 어려움을 잘 겪은 게 세상에 너무 대견스럽고 나보다 낫고 이래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진짜 울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보러 성공했다 그래. 알겠죠? 네? 정말 이렇게 단순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긍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하면 돼. 뭐가 복잡해? 뒤에 뭐 복잡해. 그냥 일하면 돼. 그냥 내 거 내가 잘하는 거 그게 믿어. 그걸 믿으세요. 남의 뒤에 뭐 또 저 잘 되는 거 가서 배우고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거 더 잘하면 끝이야. 그러면 그냥 여러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기 1시에는 절대로 이 방에서 나가게 해드릴게요. 절대 제가 시간 안 끌고 중간에 막 생략하고 하여튼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딱 집중하세요. 이제 마무리 할 거니까. 슬라이드 넘길게요. 제가 허벌라이프 2.0 버전에 대해서 설명 전에 해드린 거 있을 거예요. 지금 슬라이드 나오죠? 예. 자, 2.0 버전에 3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걸 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이클이 돌아왔습니다. 마이클이 안 계실 때 저희 허벌라이프가 팬데믹 막판에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사회에서 다시 마이클 복귀시켜야 된다. 그때 이제 마이클 허벌라이프 떠나지는 않으셨죠? 마이클 회장님이 그 당시에 이사회 의장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CEO는 아니셨죠? 근데 안 된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근데 마이클이 다시 돌아와 줬어요. 이게 하나의 신호탄이었어요. 뭔가 허벌라이프가 바뀌는구나. 그리고 와서 2.0 버전이라는 거를 발표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스테판 브라치아니를 세상에 저 같은 파운더 서클이었는데 허벌라이프 임원진으로 합류한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런 직판 업계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허벌라이프가 과감하게 이 일을 한 거죠. 정말 이거야말로 혁신의 끝판왕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에릭 워레가 들어왔죠. 에릭 워레가 영입이 됐죠. 그래서 방금 김진희 사장님이 말씀하신 이 3인방의 드림팀이 완성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3인방의 진짜 드림팀이 완성이 돼서 우리 같은 드림팀이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3인방의 드림팀은 우리 없이 안 돼. 맞죠? 네. 우리도 저 3인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윈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사의 이 모든 임직원들과 이런 분과 우리가 어떤 경쟁 구도가 아닙니다. 노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정말 이 드림팀이 있기까지. 그리고 저 두바이 베케이션 이번에 너무 좋았죠? 예. 어저께 불꽃놀이까지 진짜 제가 뭐 본사는 말할 것도 없이 이 허벌라이프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정말 이분들은 빛을 못 보잖아요. 뭐 무대에 나와서 뭐 우리 같이 막 인증받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뭐 월급 뭐 올라봤자 쥐꼬리만큼 올릴걸? 뭐 쥐꼬리는 좀 클지 모르지만 프레지던트보다 훨씬 돈 작게 벌걸? 체어맨들 야, 저
정말 저희보다 일은 더 많이 하고요. 우리한테 그 헌신하는 마음, 허블라이프 좋아하지 않는 마음 이거 없이는요. 저렇게 20몇 년씩 아까 주부장님 28년 동안 일했대잖아요. 야, 이게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런 3인방의 빛나는 드림팀에 정말 각 나라에서 아주 세세하게 우리를 서포트하는 이런 직원들 덕분에 우리는 그냥 허블라이프 드림팀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간단한 일입니다. 제가 3개 알려줬잖아. 기억 하나 못 하나 봐야지. 1. 뭐야? 그래서 2. 비전 3. 숫자를 늘린다. 뭐가 복잡해지면 다시 여기만 딱 돌아오세요. 뭐가 헷갈려. 뭐가 복잡. 그러면 아 그날 구연보가 그 말했지. 그리고 다시 이거를 헤아려. 그럼 여러분 다시 정리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일에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 드림팀 맛을 봤으니까 꼭 오고 싶을 거야. 그럼 이까지 넘어가야 돼. 베케이션 가야 돼. 어저께 정 대표님이 내년에 나타난 몇 명 가재? 2,000명. 여기 여러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네. 일만 하면 그냥 맨날 사진 올리다 끝나. 3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거기 가는 숫자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프리미어 리그로 갈 건데요. 자, 이거는 이미 다 얘기했고요. 프리미어 리그는 정말 저는 김진애 사장님이 저보다 더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정말 거의 같은 생각이야. 같은 생각인데 김진희 언어와 구연보 언어가 다를 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허블라이프의 역사가 흘렀을 때 2024년도를 잊지 못할 해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대에서 누군가가. 허블라이프의 앞으로 흘러갈 역사 속에서 2024년도가 등장할 겁니다. 그거는 비포 프리미어 리그와 그 다음에 애프터 프리미어 리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뇌 속에 각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우리의 이미 하고 있는 비즈니스 방식을 정말 단순 명쾌 측정 가능한 지속 가능한 걸로 바꿔놓은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디스트리뷰터를 모집해야 된다. 새로운 1단계 SP가 나와야 된다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블라이프에서. 허블라이프를 한다는 사람은 그 말은 다 알고 있어. 근데 이거를 진짜 단순하게, 진짜 명쾌하게 거기다 조은희 사장님처럼 난 10+2야. 너는 이렇게 측정 가능하게. 그 다음에 올해 해봤죠? 내년엔 분기별로 갑시다.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만든 2024년도의 프리미어 리그 프로그램은 허블라이프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으로 기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실제로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자, 이 프리미어 리그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이 드림팀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 어디 계세요? 첫 참석자, 자격자 이분들 축하해 드릴게요.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바람스럽게 일어나세요. 와, 대박이야. 축하해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자, 여러분 월드팀 되셔서 오셨고 2,500 또 4달 하셔서 오셨고 이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이제 입문한 거예요. 자, 요분들한테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확인하세요. 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하나. 1 월드, 2 월드팀. 여러분 요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월드는 밑에 SP 조직이 없이 내가 개인 실적으로 월드팀이 된 사람을 월드라 그래. 우리끼리. 남들은 월드팀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팀이 어딨냐고. 혼자 왔다 갔다 하지. 이 사업은 팀 사업이에요. 팀 파워예요. 팀이 없으면은 뭐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갔어도 여기서 힘을 못 써요. 여긴 팀이 생겨야 마이크를 주면서 한 말씀 해주세요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백그라운드는 여기서 소용이 없어요. 허블라이프에서는 학벌 뭐 아무것도 소용 없어요. 예, 아무리 뭐 사회에서 뭐 꼭대 뭐 박사학위 아무 짝에도 소용 없어요.
여기는 진짜 그냥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지, 내가 어떤 어린 사람이든 어떤 뭐 노인이든 상관없어. 팀이 스트롱하지? 그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단계가 월드 팀이니까 여러분들이 뭐부터 알아야 되면 나는 월드인가 월드 팀인가부터 오늘 진짜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밑에 SP가 아무도 없지 그럼 팀 아니야. 그 여러분 월드야. 고객과 멤버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월드 팀이 되는데 정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드 팀 다음에 목표가 개팀이잖아요. 근데 개팀이 누가 되겠어요? 이건 뭐 초등학생도 아는 질문이잖아요. 월드가 개팀이 되겠어? 월드 팀이 개팀이 되겠어요? 월드 팀.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팀이 안 되면 여기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업은 이게 영업 활동이 아니거든요. 예? 왜 고객을 찾아요? 우리 고객 중에 미래의 파트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고객을 찾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제일 아무것도 모르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월드팀이에요. 왜냐면 허벌라이프가 진짜 행복하거든. 여기 와서 막 뛰고 난리 쳤잖아 어저께. 허벌라이프 사실 그렇게 막 뛸 만 있지는 않아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네. 바로 여러분 앞테이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그렇게 제품 저렇게 오래 드셨는데 왜 흰머리 다시 생겼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말은 안 하지만 솔깃하면서 그런 게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허벌 용어가 있어. 산 넘어 똥밭이라고. 네. 여러분 이제 똥밭을 안 밟아봐가지고 월드팀은 막 좋기만 한 거야.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여러분의 사업으로 몸에 익혀야 돼. 저라고 33년이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어색하고 잘 못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더 잘해야 되지만 진짜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 그거를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짧은 거예요. People want to find their passion, but you don't find it, you create it. And you create it by getting good at something. And to get good at stuff, you start by doing something you suck at. Then you get good. Then you like it. Then people ask how you found your passion. Answer: by starting when you sucked and not giving up. 자, 다시 불을 켜봐요. 자, 이 영상에서 제일 마지막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영상을 쭉 봤는데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였어요? 그렇지. 뭐만 하지 마? 그렇지. 누구나 다 여기 있는 1100명이 잘 모르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제품이 좋아서 하다 보니까 온 거예요. 특히 월드팀들은. 예.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을 보니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존경이 되고 저런 사람의 라이프스타일 살고 싶은 여러분의 드디어 꿈틀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 꿈이 생긴 거예요. 어디다 숨겨놨던 것들이. 그래서 막 뭔지 모르고 좋아서 하다가 월드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제부터 똥밭을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보니까 난 저건 못하겠어. 저건 요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누구나 다 잘 못하는 일을 시작했지만 뭐만 안 하면 포기 끝까지만 가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니 어떻게 그 일에 그렇게 열정적이세요? 아니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그 일을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월드팀 여러분. 그죠? 초보자분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정이 생겼어요. 그러면 월드팀 여러분,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무조건 월드팀은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2500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의 그냥 운명이야. 매월 이번에 자격이 내려간 거 아시죠? 다음 달부터는. 그러니까 3400 안 해도 한 번 월드팀이 된 사람이 어차피 월드팀이 했던 2500점을 계속만 하면 레벨 제로가 생겼다고요. 그럼 어떡하면 좋아? 나 월드팀에 갖고 너무 좋은데 10월 달에는 2500이 안 되는 메꿔야지. 여러분 메꾸는 법 알죠? 네.
이제 11월부터 남은 5달 동안 지난달에 모자라는 점수를 나누기 5를 해. 그래갖고 2,500 플러스를 해. 그게 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6개월 최소 월드팀 2,500을 유지를 해야만 드림팀을 안 놓친다고요. 그 다음에 레벨 1, 레벨 2, 레벨 3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로에 드시는 분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레벨 3 어디 계세요? 레벨 3 축하드릴게요. 레벨 3 여러분 이분에게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 자 이제 월드팀들이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는 거죠. 아 다음 드림팀은 꼭 온다. 절대 안 놓친다. 이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가볼게요. 아까 프리미어리그의 2024년도를 비포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애프터 프리미어리그로 아마 허벌라이프의 역사를 기억하게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거의 진정한 효과는 어디서 나타날까? 애프터 프리미어리그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본사의 전략에 놀랬던 것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다 계획이 있었네. 제가 이걸 언제 알았어요? 8월에 알았어요. 로마에 가서 우리 8월에 파운더 서클 체험스 클럽 다 로마에서 그 리트리트 했었거든요. 근데 본사에서는 이미 3월달에 프리미어리그를 런칭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전략을 의논하고 그리고 에릭과 스테판 그라치아냐가 그 다음에 계획을 이미 세워놨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 DDM입니다. 영상 보세요. It's something that I've personally spent money to be in different masterminds with different thought leaders and different people that brought different value. And it's really a formula that's very special. Mentors and masterminds. Getting together with a group of like-minded individuals, being mentored properly by somebody who knows how to go where you want to go. 제가 지난번에 FP텔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계획 속에 들어가 있던 거라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숙제를 내보는 거죠. 우리 에릭의 스타일은 이 사람이 리더감인가 아닌가를 꼭 파악하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엄한데 시간 쓸까봐. 이 사람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이러다가 실망한 적 많잖아요. 그러니까 에릭이 하는 방법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미래 리더감인가 아닌가를 파악할 때 첫 번째가 뭐냐, 당연히 그 사람이 뭐 의지가 있어야 되고 뭐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되고 코칭이 가능한지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저 하고 싶어요 했을 때 첫 번째 던지는 에릭의 전략은 숙제를 내준다예요. 숙제를 던져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숙제를 하나? 숙제를 해오면 도전을 던질, 그 다음 요만큼 더 어려운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던진 숙제가 프리미어리그였던 거죠. 그 여러분들이 막 지금 아까 숙제라는 얘기를 그대로 나왔는데,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를 막 한 그 사람을 회사는 고르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채를 쳐고 싶은 거예요. 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말로만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하고 진짜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을 뭔가 구분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 회사가 원했던 건 DDM이었던 거죠. DDM을 진짜 하고 싶었는데 아무나 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 이러면 막 벌떼처럼 아무나 막 오니까 싫었던 거지. 그 숙제 하나 딱 던져놓고 프리미어 리그를 성취한 사람들 중에서 이미 조직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 후보군이잖아요. 후보군, 그죠? 예. 그 사람도 상한학교, 아까 김진희 사장님 상한학교 딱 입학시켜가지고 속도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바로 아니 이 전에 거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지금 슬라이드 지금 방금 영상에서 본 건데요. 내가 눈이 요새 침침해져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봐봐요. 스테판 그라치아냐가 이끌어요.
그래서 스테판 그라치아니아가 메인으로 뭔가를 하시겠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에리거레가 뭘 해? 서포트를 해. 그리고 인터랙티브라고 그랬잖아. 이건 뭐예요? 상호. 그러니까 혼자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고요. 거기서 어떤 주제를 던지고 토론을 하고 서로 팀장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룹으로 묶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판 그라치아니아가 에릭은 앞에서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고 실제는 이 속에 들어간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따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거를 진짜 끝내주게 잘해서 결과를 볼 거냐? 긍정적인 마스터마인드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어머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어머 나 이런 초능력이 있었네를 거기서 경험하고 발휘하도록. 그래서 허벌라이프의 궁극적인 여러분의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며 성장을 어떻게 해? 불을 지펴 가속화를 시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벌라이프의 플랜이야. 계획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어마어마한 원대한 계획을 8월 달에 북미에서 먼저 시도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이펙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에이펙에서 프리미어 리그하고 1등이잖아요. 대박이지. 그래서 1월 11일, 12일 런칭을 어디서 한다고? 한국에서 한다고. 한국에서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영상 나온다. 영상 봐야 되겠는데? 이걸 아프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걸 안 쓰잖아요? 그럼 이런 다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까지거나 말거나 아프거나 어떻게 되거나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그 공짜가 없어요. 아파도 해야 돼요. 내가 이걸로 죽는 게 아니면 뭐 엄청 아프죠. 지금 오는 동안도 아프고 앞으로도 계속 아플 거고 지금까지도 아파갖고. 근데 만약에 이걸 의식해서 아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 이런 생각만 해요.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네가 마음먹으면 그냥 포기하면 되잖냐. 하지만 끝까지 한번 해보자. 죽는 거 아니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항상 그런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인생의 원리가 똑같다고요. 죽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하자. 그 마음으로 한대잖아요. 네. 우리도 한번 인생 걸고 한번 해봅시다.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 인생 도와줍시다. 예. 내가 먼저 살고 그나마 다른 사람 인생에도 좀 기여하는 한 번 보이는 인생 아주 뭔가 멋지게 좀 할 일 하고 그러고 가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6개월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저는 여러분 탑팀 이상이면 무조건 DDM이 1차 목표예요. 이건 뭐 11월까지 끝내야 되잖아요. 프리미어 리그를. 근데 너무나 다행인 건 아직 12월이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까지 11월에 남아있어요. 이런 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까 김진희 사장님의 그 신규 멤버는 9일 만에 프리미어 리그를 끝냈다고요. 멤버가. SP도 아닌 사람이 멤버가 마음을 딱 잡으니까 9일 만에 10+2를 하고 자기가 프리미어 리그 끝낸지도 몰랐다니까. 그런데 우리 탑팀이 앞으로 11월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프리미어 리그 10도 안 끝났어? 이거는 안 끝나면 미안해 쪽팔리는 거야. 이거 11월까지 안 끝나죠? 쪽팔립니다. 누구한테? 여러분 다운라인한테. 어머 저기 사장님 개팀 코치님 왜 DDM 안 가세요? 이런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죽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해야 돼요. 11월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2,500개 팀 이상이라면 무조건 그 다음 목표는 어너스를 가셔야 돼요. 지금은 탄력을 받을 때 느릿느릿 갈 때가 아니라고. 여기 6,000점 이상 있어야지 가거든요. 어느 한 달. 근데 1월까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11월, 12월, 1월까지 어느 한 달만 로열티 6,000이면 어너스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2,500 탑 개팀이다. 나 요즘에 그래도 로열티가 3,000에서는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진짜 완전히 딱 아무것도 안 보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어너스에다가 여러분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 다음에 어너스 다음에 에이펙에만 프로모션 주어졌잖아요. 이 라스베가스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의 날 리셉션. 예. 그리고 여기에 라운드 테이블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어너스는 간다. 내가 푸팀이다. 나 6,000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도전을 하는 거죠, 여기에. 내가 한번 계산해봤어요. 35,000점. 근데 벌써 지난달에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5,000점은 무조건 저는 한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바보야 5,000점 안 하면 2배로 쳐주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달에 5,000점 했어요. 그리고 만점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딱 나누게 한 거예요. 35,000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매월 6,000점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5, 6이 30 맞나? 하여튼 5,000원, 6,000만 하면 되겠더라고. 나는 무조건 라운드 탭을 한다. 저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아예 처음부터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 세 번째 목표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에이펙 리더십의 날. 리더 여러분 앞으로의 6개월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무대에서 이 2024년도와 2025년도 얘기하시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타이밍이 끝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우리 잡생각까지만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몰입과 집중 들으셨죠? 딱 그 몰입과 집중의 그 마인드로 6개월을 보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탭팀 미팅에서도 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진짜 저는 이 영상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번쩍 드는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힘내려고 작정한 사람을 어떻게 되게 만드냐고. 안 될 거라고. 나는 안 돼요, 못해요, 망해요,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그럼 배워보시면 배울 수도 없어요. 주변에서도 안 된대요. 남편이 안 된대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되게 만들까? 마인드를 바꾸려고 하면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욕을 먹잖아요. 근데 진실은요, 기술을 아무리 알려줘도 마음이 이 상태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기술 익히는 그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절대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된다, 할 수 있다, 나는 배울 수 있다, 뭐라도 하겠다,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이게 기본값이에요. 마음을 바꾸는 거 돈 들어요? 아니요, 공짜예요. 근데 이게 공짜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몰라요. 안 되려고 작정한 사람을 되게 만들 수도 없지만, 반대로 되려고 작정한 사람을 그만두게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내가 어떤 작정을 할 것인가, 거기서 인생이 판단나는. 진짜 둘 중에 하나야. 딱 내 마음에 안다니까 그거를. 나는 한다. 그럼 어떻게 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답을 알고 가는 게임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답을 다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예. 김진희 사장님이 프리미어리그 시작하기 전에 4월 달에 오셔가지고 눈이 부니 반짝반짝했어요. 5월 달에 방콕 갔다 오셨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노트 한 장, 뭐 종이 페이지 하나 주셨어요. 그 저한테 주신 게 5월 달이었어요. 방콕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거든요. 그거를 내 노트에 여기다 갖고 있어요. 내 노트 제일 뒷장에. 제일 뒷장 봐봐. 제일 앞장인가? 내가 봐가지고. 예. 이거 뭐 카메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지금 11월이잖아요. 근데 이걸 저한테 주신 거는 5월이었어요. 보이세요? 네. 5월 달에 저한테 주시면서 뭐라 그랬게요? 4, 5, 6, 7, 8, 9, 10, 11, 12, 91계획 3번을 해서 4, 5, 6에 1세대 SP 5라인 느리고 그 다음에 7, 8, 9에 5라인 느리고 10, 11, 12에 5라인 신규 SP를 느리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주셨다고요. 근데 지금 22 플러스 17이잖아요. 벌써 김진희 사장님의 머릿속에서는 끝난 거예요, 이게. 3개월 단위로 10 플러스 2를 하는데 나는 2가 아니라 한 텀에, 한 분기에 5라인의 1세트 느리겠다는 걸 벌써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을 누가 말리냐고. 말릴 수가 없어. 왜? 본인은 거기까지 벌써 간 거예요, 생각에서. 아무도 못 말려요. 왜? 저는 이 종이를 놓고 아침마다 또 기도를 하네? 왜? 우리는 믿음
못하겠다는 사람을 하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엄한 데 힘 빼지 마세요. 하겠다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못 말립니다. 예? 그 사람과 손잡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정말 sim플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제가 보면은 자격이 된 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야? 뭐 마케팅 막 수익 구조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자격이 된 팀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굴러가는 거예요. 눈덩어리처럼. 이게 스노우볼 효과입니다. 자격이 된 팀이 내 그룹에 2명이냐, 3명이냐, 10명이냐, 이것만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에리고레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뭐 5번째 트레이닝인가 몇 번째 트레이닝. 저는 완전히 에리고레가 선생님이 너무 좋아. 막 매번 이번에 비전 워크숍 진짜 좋았죠. 예. 근데 전에 몇 번째가 5번째인가에는 본인이 1년에 100만 불의 소득이 넘는 사람들 조사해 봤대잖아요. 그 들으셨죠? 예. 100만 불이면은 10매덕 아니에요? 그죠? 13억. 그러면 최소한 1년에 1억 이상의 그 네트워크 그 회사에서 수입을 가져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조직에서 진짜로 이렇게 자격이 되는 사람 20명이더래요. 20명 정도만 자격이 되는 사람이면 내가 1년에 100만 불 넘게 벌어. 이야, 정말 대박이지 않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마디로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냥 팀을 만들어서 이 팀을 키우는 게 그게 바로 이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비전을 보여줘야지 꿈틀대고 꿈을 찾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잖아요. 안 하겠다는 사람은 우리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드림팀 여러분, 이제 저와 같이 91계획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전부 드림팀 맞죠? 네. 자, 정말 드림팀이죠? 네. 그러면 12월 말까지 4분기 동안 여러분이 5+1을 더해보세요. 5+ 이제 우리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5+1. 왜냐면 10+1을 한 사람도 이걸 더 하라고, 내 말은. 왜냐면 10+1을 처음에 할 때는 솔직히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 파워를 못 느끼고 한다고. 숙제니까. 그래서 그냥 막 사정사정해서도 하고 막 앵기면서도 하고 이래가지고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막 엉걸결에 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좀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좀 제대로 12월 말까지 5+1을 하고 다음 드림팀에 반드시 내가 오면서 정말 내가 원한다면 한 명을 더 초대해서 오면 너무 좋겠어요. 이게 드림팀, 우리 전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림팀 플러스 탭팀이야. 여기 있죠? 드림팀 플러스 탭팀 손 들어봐요. 나는 드림팀인데 여기 왔는데 탭팀이기까지 하다. 사장님들 다 탭팀이에요. 사장님들도 탭팀이야. 모르셨어? 탭팀이야. 다 손 들어야 돼. 오케이? 예. 회장님 탭팀이야. 탭팀. 예. 그러면 무조건 4분기 동안에 5+1을 이거 내가 내 순서 아닌데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제가 새로 드린 건 이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11월 말까지 프리미어리그 달성해야 된다. 제가 원래는 11월 말까지 프리미어리그를 먼저 넣었어요. 1번에다가. 이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순서를 지금 회사에서 바꿔줬는데요. 아마 회사는 5+1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네, 근데 뭐 제 생각은 아닙니다. 저는 우선 프리미어리그는 끝내야 된다.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일단 DDM은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건 이제 발은 담궈놓고 봐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1 해보자. 더 추가로. 왜냐면 내년에도 진행되니까.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5+1, 1이 또 프리미어리그 할지 어떻게 알아? 내년에 같이. 그죠? 그럼 팀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말했잖아. 롤즈 3,000이야. 그러면 예, 이거예요. 5+1하고 프리미어가 끝나고 6,000 달성해보자. 뭐 때문에? 어너스 가야 되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다 다시 지금 종합 정리하는 겁니다. 다 아시죠? 그 다음에 푸팀 앞에 계신 분들 뭔지 다 아시죠? 라스베가스 라운드 테이블 도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금 상태에 따라서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2025년도가 나타나는 거, 2025년도가 벌써 미래에서 보이는 거예요. 자, 우선 모든 드림팀은
내년 4월 드림팀에 있어야 돼. 이게 1차 목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탭팀이면 1월 11일 날 어딘가에 가서 에릭 워레와 스테판 그라치아니의 얘기를 듣고 있어야 돼. 1월 11일, 12일 날. 그 다음에 로얄티 3023이면 어너스 가 있어야 돼. LA에 45주년 기념 행사까지 가야 돼. 푸팀이면 라스베가스 가 있어야 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딱 박수 한번 치세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릭 워레가 우리한테 뭐 가르쳐줬어? 3가지 포인트 알려줬잖아요. 예. 첫 번째, 무조건 몇 프로에 들어가라? 2%에 들어가. 2%에 들어가라는 말이 그거예요. 10+2로 끝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에릭 워레가 말하는 건 진짜 10+2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10+2.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10+2 했어도 5+2를 더 해야 진짜 10+2가 된다. 의미상으로. 제 말은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벤트에 집중하라. 세 번째, 성공은 뭘 좋아한다? 스피드를 좋아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막 속이 시원하잖아요. 너무너무 시원하잖아요. 맞아. 빠르게. 예. 제가 여기서 속도의 경제에 대해서 말을 좀 하고 싶은데요. 속도가 붙어야 덧셈이 곱셈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덧셈은 너무너무 느려요. 근데 곱셈은 어느 순간에 가속이 붙습니다. 근데 아까 DDM에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이 가속을 붙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곱셈의 법칙,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보세요. 중요한 점입니다. 나를 개발하면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맞죠? 예. 그런데 팀을 개발하면 뭐가 성장해요? 조직이 성장해요. 그런데 리더를 개발하면 조직이 어떻게 성장해?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이게 곱셈이에요. 일은 곱셈이 아니야. 덧셈이야. 일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드림팀과 베케이션과 그 숫자를 누리고 DDM에 가면 이 3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드림팀 놓치지 말고 베케이션 가고 드림팀과 베케이션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디벨롭 프로그램에 참석하잖아요. 그럼 이 3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직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속도의 경제가 나온다는 거죠. 빨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요. 기력이 얘기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연합해서 일하면 강점은 어떻게 상승된다? 곱하기로 상승된다. 덧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러기가 혼자 끼룩끼룩 날아가는 것보다 V자 형태를 가지고 같이 날아가면 몇 퍼센트가 밑에 나와 있어요. 70% 더 멀리 간다. 왜냐면 이게 V자의 형태를 가면서 기류를 형성하니까 바람을 자기들끼리 만들어내는 건데 혼자 날아갈 때는 별바람이야. 날개짓으로 바람이 나오는데 이게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V자 연대를 형성해서 함께 날개짓을 하면 기류가 형성이 돼가지고 내가 원래 가는 속도보다 70% 더 멀리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노란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함께하면 성공은 쉬워진다. 그러니까 단독 플레이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드림팀에서, DDM에서, 어너스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우리가 나에게 맞는 처해진 거에 맞춰서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끼리 천방지축 개별을 놔뒀을 때는 요만큼밖에 못하는데 함께 하니까 70% 더 갈 수 있다. 정말 저는 1대1의 기회가 드디어 한계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최고의 기회가 우리한테 떨어졌다고요. 예.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DDM 런칭까지 한국에서 하냐고. 제가 정말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지난번에 FPTR 끝나고 진짜 제가 랍한테 옆에 가가지고 뭐 정말 별 얘기를 다 했어요. 랍 막 이러면서 막 몸을 꼭 꽈가면서 그때 내 마음이
그때 에리골이랑 같이 저녁 먹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라파가 아주 길게 얘기를 했는데 라비 그러더라고요. So sorry, 미안하다. 베트남이 훨씬 경제적으로 싸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12월까지 프리미어 리그를 달성할 사람의 포텐셜 숫자가 더 많다는 거야, 한국보다. 베트남이 지금 잘하잖아요. 지금은 한국이 앞서고 있어도 11월, 12월에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야, 베트남이. 포텐셜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대상자도 많고 예산도 너무너무 베트남이 작게 들고 그러면서 저보러 그러는 거예요. 베트남의 몇 주년 행사가 바로 그 다음인가 한대요. 근데 3만 명이 모인대요. 그래서 니네 스펙타클러 몇 명 왔니에요. 우리 요번에 1월 달에. 그래서 내가 정말 가슴에 못이 막히면서 수긍을 했어요. 알겠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 한국 분명히 프리미어리그로 성장할 테니까 두고 보라고. 그리고 딱 그때 제가 접었어요. 제가 막 구차스럽게 구질구질하게 더 따라다니기 싫었어요. 내가 진짜 진짜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야. 아, 베트남이구나. 이제 그러고서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너무나 구체스럽게 구질구질하게 하는 광경을 정숙이 막 봤거든요, 옆에서. 근데 이제 한국으로 딱 결정이 된 다음에 정 대표가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고 회장님이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전화했대요. 왜요? 왜? 언제나 그 뉴스는 나한테 전화하고 나쁜 뉴스는 김태훈한테 전화하거든요. 뭔데? 그랬더니 이 DDM 한국 사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우와 정말 대박이다. 이유는 뭐 알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 어저께 드디어 정 대표랑 우리 회장님들이랑 차 마실 때 물어봤더니 베트남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인터넷 스피드가 우리랑 안 맞는데 한국이 IT가 발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3개국에서 다 그 나라 리더들을 모아놓잖아요, 한 장소에.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만 이 실물이 오잖아, 에리거레랑 스테파니.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실물 보고 이게 라이브로 그 각 13개의 어느 장소에 라이브로 이게 전송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웨비나랑 뭐 중국이야 그거 웨비나로. 근데 다 베트남을 했는데 베트남의 IT 그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못해가지고 못해가지고 거야. 아 진짜 이게 되려면 이렇다니까 진짜. 이게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팀을 빨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속도의 경제인데 우리가 늦은 충청도 어디 갔어? 우리가 좀 느리게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충청도 여러분, 예, 진짜 우리 1세기에 한 번은 충청도를 벗어났어요. 예.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속도를 내야 돼, 속도를. 예. 성공이 스피드를 좋아하니까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전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얘기 수잔 피터슨이 한 얘기예요. 조직을 키우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많은 손주를 원한다면 내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너무 이해가 쉽지 않아요. 예? 내가 애도 안 낳고 무슨 손주를 바라냐고. 애를 일단 내가 낳아야 그 다음에 손주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어떻게 해야 돼? 10,000명 갑시다 우리 여기. 10,000명 갑시다. 10,000명. 어제 정 대표님 10,000명. 나트랑 몇 명? 2,000명. 몇 명? 10,000명. 네. 근데 얼리버드가 15일날 끝나요. 그리고 얼리버드를 다 뭐 해야 호텔 뭐 그 행정도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3장 사고 5장밖에 안 샀지? 내가 다 알아. 당장 5장을 더 사세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 3장 사고 5장 살 일이냐고 이 드림팀이. 그거는 드림팀
드림팀에 안 온 민간 허벌인이 하는 행동이에요. 진짜 망설이다. 3장 살까? 3명 있어. 나는 혼자 있고 2명 더 데려. 이거는 여기에 안 온 난 드림팀의 행위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드림팀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뭐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할 테니까 솔직히 여러분 5장밖에 안 샀지? 그래서 다로 5장. 그러니까 다시 5장 더 사자. 난 5장 더 살 용의가 있다. 손 들어봐. 오케이.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사라를 찾는 거야. 우리 10,000명 오케이? 네, 10,000명 한번 해봅시다. 지금 모든 기운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000명을 데려다 앉혀놔야 그 사람들이 홍콩이 뭐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길은 액바로 통한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드림팀 여러분? 대답해봐요. 드림팀 여러분? 네. 아우 좋아. 에릭 워레가 요번에 비전 워크숍에서 한 얘기예요. 에릭 워레가 본 세상에 3종류의 사람.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1. 뭐가 있대요? 그렇죠. 여러분 감이 너무 열심히 들었네. 1번은 비관주의자. 그죠? 2번째는 현실주의자. 그 다음에 3번째는 비전너리. 에릭이 본 이 세상에 사람 요것밖에 없대요. 네? 그래서 결론은 비관주의자가 되지 말자. 현실주의자에 머물지 말자. 우리 모두 비전너리가 되자. 그게 그 날의 주제였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할게요. 1시 절대 끝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집중해보세요. 제가 허블라이프 하기 전에 그 장애자 시설에서 일했던 거 아시죠? 네, 직장으로. 근데 그때는 막 소명감을 불타갖고 장애자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요만한 월급이라도 필요해서 한 거예요. 진짜 쥐꼬리만한 월급이었지만 진짜 아무데도 날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당장 돈은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물불 안 가리고 거기서 한 군데서만 저를 써준 거예요. 근데 뭐 여기가 뭐 읍이다 그래서 뭐 아니 뭐 리에서도 살아봤는데 읍에서 못 살겠어요 내가. 가율 리에서 살았는데 여기는 소사읍이다. 근데 읍에까지 출퇴근할 수 있냐. 정말 하나님이 저를 빡세게 굴려가지고 정말 경기도 안성군 보계명 뭐야? 가율리 가재울 34번지에서 4년 반을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읍이면 괜찮은 동네죠. 예. 그래서는 제가 리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읍도 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건데요. 바로 그 리에서 살 때 보계명 가율리 가재울 산 14번지에서 살 때 일단 전화가 없었거든요. 한번 여러분 그 당시 옛날이지만 그래도 집에 다 집 전화는 있었던 시절이 그때가 유선 전화기 따릉따릉 울리면 이렇게 전화를 받는 그런 전화기는 어느 집이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거기는 워낙 산골이어가지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기를 낳았어요. 내가 은명이를 낳았어요. 은명이 이제 어려요. 이제 막 100일 지나 뭐 기어다니고 막 이러고 이빨 하나 나고 막 이럴 때예요. 소는 6마리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젖소는 6마리 있어요. 김태호는 그때도 엄청 사회활동이 많았어요.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장님하고 친하고 뭐 분투골에 가서 막걸리도 마시고 안성 읍내 선배한테 가기도 하고. 저는 정말 거기에서 김태호가 그 픽업 트럭 중고를 부릉 타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정말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거예요. 소 있고 6마리, 우리 은명이 애기 있고 전화도 없고 그런 데서 가만히 산을 보고 있으니 야 이렇게 적막할 수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진짜 어떻게 뭘 해?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제가 안 해본 일을 다 했잖아요. 뭐
옥수수 심는 아줌마들 새참도 내가고 뭐 하면 송아지 한다 그러면 이것도 거기서 정말 제가 그래도 나름 의사집 병원집 딸인데 그 시골에서 안 해먹고 다 하는데 나를 사랑해 너 정말 부자로 만들어줄게 속가소를 낳고 이 말을 했던 남자가 후 나가버리고 나면 갑자기 막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그래갖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정말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우리 은명이를 데리고 빠져 걸어가지고 마을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장님을 만났어요. 이장님, 제가 여기를 좀 쓸 수 있을까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가자 마을의 집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조그만 마을회관이 있었어요. 굉장히 낡았죠. 여기 뒷방이 정말 후줄근한 방이 하나 있었는데 저 방에서 제가 이 동네 애들 피아노를 가르쳐 줄게요. 그 동네 시골 애들은 피아노를 만져본 애들이 없었어요. 다 풍금, 학교에 있는 교실에 있는 풍금은 풍금이 뭔지 아나? 네, 풍금 알죠? 그 발로 이렇게 바람 넣어가지고 소리 나는 거 그 시절에 피아노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정에서 아무도 치지 않는 피아노를 제가 용단을 불러가지고 여기다 피아노를 갖다 놨어요. 세상에 그 시골에서 피아노 소리가 나니까 분투골에서도 왔어요. 애가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우리 정말 가난한 우리 안성에 계신 우리 목사님의 딸은 피아노 학원 다닐 돈이 없잖아요. 안성에서 여기 가율리까지 피아노를 저한테 배우러 왔어요. 시외버스를 타고. 걔가 중앙대 음대를 피아노 전공을 해서 큰 교회 반주자입니다 지금. 네. 근데 내가 있는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바로 제가 저런 데서 제 꿈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목장이 잘 안 됐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평택에서 그 동방아동 재활원에 취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평택에. 이 노란 줄이 뭔지 아세요? 가스줄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 뒤에는 왜 보통 큰 가스통 회색 이따만한 거 있죠. 이게 가스가 집집마다 하나씩 내 가스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겨울에 불을 떼서 따뜻하게 지내는 거고요. 이 가스 떨어지면 겨울에도 추워요. 그럼 막 해서 전화해가지고 가스 배달해갖고 오토바이 타고 이 가스 배달 해줘야 돼요. 여기서 제가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음 요 집으로 또 이사를 갔죠. 예. 제가 허벌라이프를 만난 집이 이 집이거든요. 여기서 1991년 12월 내 친구가 스폰서가 와서 허벌라이프를 해준 집이 이 집이에요. 그리고 이 집에서 허벌라이프를 만나서 그리고 정확히 17년 후에 제가 이 집을 짓고 지금 여기서 사는 겁니다. 이거 우리 집이에요. 지금 사는 집. 네. 지난주에 여기 마당에 뛰어노는 애들이 우리 손주들이에요. 드론으로 찍은 거예요. 드론으로. 예. 가을, 이제 밤에 찍은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 허벌나프를 만나서 17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2년 전이니까 우리 남편이랑 호주에 가서 집을 또 하나 샀어요. 호주 골드코스트에. 예. 그 창밖에서 제가 우리 집 뷰예요, 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골드코스트예요. 네. 여러분 드림팀이니까 제가 보여드립니다. 노트입니다. 1997년 6월 21일. 이게 허벌라이프가 한국에 들어오고요. 한 8개월 차 됐을 때인가? 그때 우리가 96년도 11월 18일 날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허벌라이프가. 진짜 너무너무 부푼 꿈을 갖고 들어왔어요. 한국에. 그리고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6개월 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다 돌아갔습니다. LA로 돌아가고 딴 나라로 돌아가고.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은 상상을 안 했고 제품도 2개뿐이 없을 뿐더러 마케팅도 말도 안 되는 마케팅이 없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허벌라이프 하면 감옥 가는 줄 알더라고요. 그 정도의 인지도가 나쁜 데서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드림 컴트루가 아니네. 진짜 힘들 때 이때가. 근데 이때 제가 새마을호를 타고 대구에 미팅을 가고 있었을 때 이 노트를 이제 제가 처음 펼쳐서 쓴 거예요. 우리는 고민이 많았죠. 다시 내 동료들처럼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이 상황에서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노트를 가지고 이제 제가 미팅은 빠지지 않고 또 회사에서 스피커를 보내줬어요. 그때 어느 스피커인지 생각도 안 나는데 그때 밀팀으로 온 사람이 스테판 그라치아니아예요. 밀팀. 고민이 많았죠.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 8월이었겠죠? 8월이었는데 97년 8월에 누구 미팅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제가 이 노트를 하는 거예요. 이 노트를 하는 거 성공에 대해서 머피 법칙에 대해서 별걸 다 노트를 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는 이 노트의 왼쪽에 아래쪽에 소심한 글씨가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누군가가 스피커가 목표를 쓰려는 거예요. 1년 후의 목표를. 진짜 정말 사업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소심해갖고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썼는데 확대를 해보니까 한 달에 1억을 벌고 싶다고 쓴 거예요. 내가 1년 뒤에 98년도 8월에는 내가 한 달에 소득이 1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걸 갖다가 정말 너무너무 제가 이 전에 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얼마나 소심하게 썼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무도 들키지 않게 아무도 모르고 우리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나만 알아. 하나님과 나만 알아. 근데 나는 정말 나는 비전 있는 사람이고 싶어. 나는 비저너리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억 정도는 벌어야 사람들에게 비전을 꿈꾸세요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오히려 미국에서부터 로열티가 더 떨어진 상태였어요. 오히려 한국이 열리기 전이 더 낫어요. 거기서는 수영장 딸린 집에서 애들하고 편안하게도 살았지.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애는 다 미국에 놔두고 거기에 어떤 엉뚱한 집사님한테 맡겨놓고 오고. 진짜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냐고. 애 하나 떨어져가지고 나는 한국에 집도 없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는 분당에 푸른 마을에 벽산 아파트에 들어가서 방 하나 빌려가지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정말 미친 듯이 다니고 월화수목금 아침에 나가면 막 와이셔츠 5개를 끌고 다니면서 지방을 다니고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안 된다 못한다 뭐 다 들어가고 그만두고 로열티는 뚝뚝 떨어지고 그 상황에서 나는 비전 있는 사람이고 싶다. 나는 비저너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1억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때는 몰랐지만 1997년이었지만 그로부터 2년 뒤에 1999년도 12월에 제가 치어너스 클럽 멤버가 된 거예요. 드림팀 여러분, 드림팀 맞죠? 드림팀 여러분?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12개월은 어디에 집중해요? 이벤트예요. 여기 계신 1100명은 모두가 다 가능한 여러분의 로드맵을 알려드릴게요. 1100명 모두가 가능한 로드맵은 이제부터 부산에 초집중하는 겁니다. 함께 10,000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홍콩에 그 다음에 초집중해서 정말 가능한 많은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팀을 찾아내는 거예요. 함께 성공할 사람들 찾아서 홍콩에 같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오신 분이라면 꿈을 꾸세요. 여러분 말레이시아 FPT까지 가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실 수 있어요. 1년이면 합니다. 1년이면 여러분 2,500점 가능하거든요. 박수가
마크유즈가 이게 뭐예요? 네. 할 수 있다니까. 예. 아까 그 난리친 사람 얘기 못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영상 짧은 거예요. 이거 진짜 보세요. 뇌는 각오를 하는 순간부터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금메달리스트들한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걸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금메달을 목에 걸지 않았고 그 다음에 결승선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상상만 하더라도 뇌는 마치 그런 일을 한 것처럼 똑같이 변한다는 게 펑셔널 MRI라고 하는 기능 MRI에 지금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각오만 하더라도 뇌가 바뀌고 그게 바로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만 해도 바뀐다? 네. 각오하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건 뭐래? 각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한번 표정을 보세요. 우리 마크유즈의 표정을 보세요. 불끈 쥔 그 주먹을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 뭐라고 말할지 여러분 들리시죠? 예. 응원해.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각오하면 바뀌어. 이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예. 정말 마크유즈가 진짜 허벌라이프를 창립할 때 이 먼 동양의 이 작은 땅에서 2024년도 11월 이 아름다운 가을에 이 비저너리 1100명이 모여서 진짜 우리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겠다고 이렇게 결단할 거라는 것까지 생각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이 2박 3일 절대 잊지 마시고 어저께 그 불꽃, 예? 그 불꽃을 기억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비저너리가 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저는 마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일만 하면 됩니다. 모든 건 다 알았어요. 이제 일만 하면 되고요. 우리 회장님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주세요.